마은혁 저지 우파 재판관들 대반란, 대통령 파면도 막는다. 이게 그동안 계속 저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완전히 이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좌지우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부터 이재명과의 그 친밀성 이런 것이 논란이 됐고, 과거의 좌파 성향 어떤 활동이나 글 이런 것도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 이재명과 현재 소장 권한 대행인 문형배가 내통을 하고 있다. 그 전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란 혐의를 빼도 내란 혐의를 빼야지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그 80% 전체 혐의의 80%를 차지하는 내란 혐의를 빼도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수 있다. 그것을 인용시켜 주겠다. 이걸 서로 내통한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마은혁 그 후보자 결국은 오늘 선거를 연기를 했는데, 그것도 서로 내통한 결과 구인 체제에서 완벽한 6인, 좌파 성향 6인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구도를 짜는 것 아니냐. 그것도 문형배와 이재명이 내통한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정계선 역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정계선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 그 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을 하던, 그럼 정계선의 좌편향성, 또 정계선의 남편이 이 국회 측 탄핵소추 단장과 같은 법인에서 근무한다. 이런 문제. 또 그 남편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거기에 서명을 했다. 이런 좌파 문제. 이미선 재판관, 또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그 여동생이 또 대한변협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을 추진하는 거기 부위원장이다. 전부 다 좌파 성향의 이야기들만 많이 했었죠. 마은혁까지. 그리고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다 하면은 이 5명, 현재 그 마은혁 빼면 5명이죠. 이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그리고 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2명, 김형두, 정정미. 자, 그러면은 나머지 우파 성향의 이 법관들, 재판관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렇게 이 이념에 치우쳐서 여기에 따라서 재판을 하려고 현재 심리도 굉장히 신속하게 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가령 문형배 같은 경우는 심리 과정에서 편파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했죠. 그리고 더구나 마은혁을 9명 안에 투입시켜서 9명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보수 재판관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수라고 하면은 일단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추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복형 재판관이 있고, 또 한 사람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계승과 같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준 조한창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 세 사람이 있죠. 이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김형두가 추천한 2명 중에서도 정정민은 진보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김형두는 중도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완전히 덜러리만 서는 것인가? 이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를 하고 날짜도 당기고 마은혁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다른 재판관들은 그냥 덜러리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이 마은혁의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시키는 것,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실상 무산 단계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동안 그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뜻대로 막 해왔죠. 문형배와 좌파의 뜻대로, 좌파 재판관들의 뜻대로 쫙 해왔는데 오늘 딱 제동이 걸린 겁니다. 급제동이 걸려서 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한 명을 집어넣는데 실패를 했고 헌법재판관이 최초로 여론에 밀렸습니다.
민심에 밀려버린 거죠.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붙이다가 목표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파면, 그리고 그 배후에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 정치 세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막 밀어붙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딱 제동이 걸린 거죠. 자, 제동이 왜 걸렸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라고 결정적인 걸 검토도 안 하고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 마흔역을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이거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실수가 하나 있었죠. 실수라기보다 워낙 이렇게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절차를 그대로 검토도 안 하고 밀어붙이면 됐으니까 지금까지.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뭐 3명 중에서 2명은 임명을 하고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위헌이다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다가 낸 거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상대로. 그런데 이것을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고 했는데 국회 의결을 안 거쳤습니다. 그냥 원칙 자기 혼자 생각으로 아무리 국회의장이라도 그냥 국회의원이죠. 그 상황에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죠. 국회 차원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건데 그걸 안 거쳤기 때문에 이 좌파 재판장, 현재 소장을 하는 문형배도 그렇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나중에. 헌재가 정말 이 헌법을 어긴 게 돼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슬그머니 철회를 했는데 이 주장을 강하게 한 쪽이 바로 우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죠. 서종국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마흔역을 놓고 고성이 오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고성이 오갔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그 고성이 오간 게 바로 이 대목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갈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마흔역을 그렇게 서둘러서 임명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지금 심리를 하는 것이 이게 절차에 맞지 않다. 우원식이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 이 부분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오늘 일단 처음으로 기세등등하던 헌재가 뒷걸음질을 친 거죠. 그 내용은 이겁니다.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이 마흔역에 대해서 임명 보루가 위헌이다. 이 사건을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서둘렀죠. 이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김정한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같이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딱 예고를 했는데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제기하고 변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변론도 딱 한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최상목 대행 쪽에서 변론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변론을 다시 이 1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다 묵살해 놓고는. 그리고 김정한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은 무기한 선고 연기. 완전히 후퇴한 겁니다. 마흔역을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어가지고 구인 중에서 6인을 딱 만들어서 밀어붙이려고 민주당 쪽과 그렇게 이야기가 됐겠죠. 그런데 그게 딱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속전속결로 하려고 했냐면 다른 9명이나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 특히 한독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시급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밀어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최우선적으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파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흔역을 데려와야 되니까 마흔역을 또 신속히 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달 22일에 첫 변론 기회를 한 번 딱 열고 자 이게 얼마나 마흔역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 문형배를 비롯한 좌파 재판관들이 1월 22일 날 첫 변론 기회를 열고 변론 기회를 보통 뭐 한 여러 번 열죠. 몇 개월 동안 열죠. 그런데 딱 한 번 열고 1시간 20분 만에 사건 종결. 그리고 2월 3일 날 선고하겠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 변론을 재개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요청서 왔어. 3시간 만에 기각. 변론 재개 안 해.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변론 재개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하려고 했냐면 1월 31일에 최상목 근황대행 쪽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 국회로부터 3명을 추천받았는데 그 과정 그리고 왜 2명만 했는지 빨리 증거를 제출하라. 이것을 이제 빨리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마흔약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것이 증거를 제출하라 해놓고 오늘 중으로 제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누군가 뒤에서 굉장히 막 푸시를 한 거죠. 맞아,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누가 했을까요, 그거? 그래서 그건 이제 최상목이 도저히 안 된다.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을 했는데 묵살을 하다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원식 관련도 있고 또 우파 재판관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그래, 그럼 변론 재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후퇴한 거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는 이번 사건 결과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더욱 신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마흔역에 대한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는 완전히 확실한 극좌파 한 명이 들어가는 거죠.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마흔역을 비롯해서 여기서는 9인 체제를 다 만들어서 6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6명을 딱 채워놓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헌재가 여론에 처음으로 물어볼 꿀은 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파의 재판관들이 대반란을 일으켰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반란이라는 표현이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데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좌파가 장악한 그 헌법재판소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막 질주를 하는 그 상황인데 딱 막아선 것이죠. 질주를 막아서서 제가 반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해이석상에서 이제 고성이 오갔고 마흔역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들러리냐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왜냐하면은 마흔역이 들어가는 그 문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론에서 인용적으로 가능성을 확 높이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헌재 안에서는 이 절차적인 문제 왜 이렇게 심리를 빨리 서두르느냐 이런 것도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탄핵 심판이 좀 지금까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기류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좌파 중심으로 좌파가 주도가 돼서 막 달려왔는데 지금 우파 성향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추천한 국민의힘이 임명하고 추천한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이 헌법재판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이죠. 그럼 한 번이 이거 처음이죠. 첫 스타트를 끄는 거죠. 만약 일단 임명을 일단은 무산을 시키고 그럼 앞으로도 충분히 의견을 피력을 해야 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심리를 이렇게 빨리빨리 하느냐. 혹시 뒤에 이재명이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끌려가면은 나중에 책임론도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안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영배가 주도해온 이 탄핵 심판 기조는 그거였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극진보 극좌파 성향의 마흔혁을 충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게
일종의 로드맵이었는데 지금 제동이 걸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이 현재의 탄핵 심리도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론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헌재 안에 있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 취재를 보면은 오늘 페넷마이크도 그런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취재를 해서 이렇게 헌재가 갑작스럽게 선고를 연기한 것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닌 재판관들 이제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있고 또 2명은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가 추천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 이 두 사람도 포함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 보수 성향의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사람들이 이 재판관들이 오늘 선고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유까지 다 제기를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왜 한덕수보다도 더 빨리 하려고 하느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원식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은 이것은 위헌이다. 국회 차원의 의결이 없이 어떻게 그러면은 모든 것을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마치 국회 전체 300명을 다 자기 휘하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결정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헌재가 큰일 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은. 자,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한 것이 선고 연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소원을 내기 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것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문형배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처음으로 자초되는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죠. 그래서 페넷마이크는 이렇게 씁니다. 문형배 및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의 이 같은 묻지마 결론 밀어붙이기가 저지가 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류도 요동치는 모습이다.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묻지마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겠다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노력이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반전을 시켰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좌파 성향 재판관들이 막 밀어붙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또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란 혐의를 좀 빼려고 했던 거. 민주당과 서로 내통을 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는 내란 혐의가 80%짜리였는데 그거를 헌재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거. 그것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좌파 성향 재판관들과 민주당 쪽의 내통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자, 그런 의심이 처음에 제기가 되면서 이 보수 성향 재판관들도 이대로는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고 또 최근에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불과 하루 일한 방통위원장을 무슨 오랫동안 거의 6개월 동안 이 심리를 하고 나서 기각을 하긴 했는데 4대 4로 나눠졌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하루 만에 하루 일을 한 것을 탄핵을 하는데 그것을 탄핵의 남용이 아니다 이런 의견까지 막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좌파 성향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준석 탄핵을 기각 쪽에 섰던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돼서 오늘 마흔역에 대한 저지도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이게 차질을 빚게 된 거죠. 그 마원혁과 죄송합니다. 그 문형배와 이재명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한쪽으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그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원혁 임명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 심리에 대해서도 너무 서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좀 확산이 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상목 대행도 어차피 임명권자입니다. 추천은 3명만 하지만은 임명장은 나중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주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은 임명권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이 노무현 탄핵 때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 고건 총리가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때는 본인들이 빨리 해달라고 그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끝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게 빨리 하면은 안 되죠. 이것을 이재명의 법원 그 재판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 안 되죠. 그럼 최상목도 충분히 이 문영배에게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서둘면 안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는데 자 이런 문제까지 가면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조기 대선을 꿈꾸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꿈꾸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이죠.